네, 안녕하세요. 저희 3D 특급이라고 하고요. 어, 사실 톡방에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뵈서 그 낯익은 닉네임도 많이 보여서 예, 좀 긴장감이 덜하네요. 그래도 네, 사실 작년에 제가 대학교에서 주식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즐기면서 했는데 사실 톡방에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일단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이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해줄 때 사실 그거에 대한 강약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떻게 익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톡방에서 다 얘기해 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쯤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치고 이거는 이제 한 5% 이상 돼서 익절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강의를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화면인데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제 저 외국인 잘생긴 사람이 나오죠. 뭐 저랑은 전혀 안 닮았습니다. 예, 혹시나 3D 특급이 외국인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기지? 다음 화면. 이쪽. 이쪽으로 넘어가. 네. 영어도 이렇게. 이거. 혹시 다른 화면 전환하시려면 말씀 주세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목차인데요. 그 목차를 6가지 목차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대로 거의 진행을 할 텐데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제가 창작한 건데요. 주린이 5계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대로 따르시면은 사실은 웬만해선 수익을 거의 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 거를 보면 분할로 안 사시고 한 번에 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이고 이거는 지금 진입해야 돼라고 하셔도 분명히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주식의 움직임은 파동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셨을 때보다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파동에 맞춰서 사는 게 이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역시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날 상한가 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상한가 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이제 다음을 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식에서 특히 주린이는 뭐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신이 얼마만큼의 로스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린일수록 마이너스에 굉장히 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로 매도한다. 그리고 분할로 매수한다. 이거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투자하실 때 가능하면 자동 로스 기능이나 자동 익절 기능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자동 로스 기능은 본인이 이제 생각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지만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나는 손절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잡았을 때 자동 로스를 거기다 걸어 놓으시면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 직장인이신 분도 많고 매번 이거 차트를 보고 있거나 호가창 보고 계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로스 기능을 반드시 걸고 투자하셔라.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차신님이 그 굉장히 차트와 관련해서 손절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잡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로스를 걸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5% 기계익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린이일수록 5% 정도의 수익도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씩 익절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4일 정도면 거의 2배가 돼요. 그 14일 정도면.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큰 수익률일 수 있죠. 그래서 매일 5% 익절을 한다. 그럼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플러스 5%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사실은 익절을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익절들이 쌓이면 사실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 5% 익절을 한다는 거는 이제 손절을 예를 들어서 3%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10개 정도에 투자해서 승률 60%만 되더라도 상당한 이익이 나요. 어차피 손절을 좀 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5% 익절.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이제 강의를 이제 심화 강의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5% 익절방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을 그 5% 익절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서 5% 기계 익절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주린이 입장에서 그냥 투자를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현금 비중 없이 그냥 100% 투자하시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 탈 돈도 없고, 그렇죠? 좋은 주식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5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30% 정도는 가져가시면서 계속 익절. 그러니까 5% 기계 익절을 하시면 현금 비중 50%라는 게 사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 익절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쥐고 이거 20, 30% 혹은 2배 갈 거야. 이런 믿음 속에서 계속 가져가시게 되면 기준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작전 세력이나 기관한테 당합니다. 작전 세력이나 기관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상의 수익을 안 주려고 해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5종목을 넘겨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5종목 넘으면 여러분들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비중을 둬야 될지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 주린이 분들이 대부분이 막 10개, 15개 이렇게 주식을 쭉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내공이 쌓인 다음에 진짜 가치주나 이런 것들 보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바탕으로 해서 차트의 저점을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린이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5종목을 넘겨서 투자하지 말고 거의 스윙주나 단타주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수익을 내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5개명은 가능하면 꼭 지켜주세요. 주린이. 그래서 이거를 지켰는데도 계속 로스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식 처음에 투자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사실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 나오시고 혹은 이제 분석력이 뛰어나시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그냥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우량주 투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주식과 관련된 방송 패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에 너무 세뇌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 사는 게 삼성전자 혹은 우량주, 그렇죠? 근데 사실 보세요.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죠?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판단이 이르긴 하지만 6개월 동안 오른 거 거의 없죠, 그렇죠? 작년에는 좀 올랐어요. 근데 올해는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대형주가 4% 오를 때 중형주들 16%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들도 중형주를 오히려 많이 담았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대형주에는 이미 동학 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이렇게 화랑이고 올해도 사실 굉장한 그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얻기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린이 분들이나 동학개미 분들이 거의 수익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대형주가 4%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많은 돈들이 그런 주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올해 삼성전자 사신 분들 중에 수익인 분들 하나도 없죠. 네, 없을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뇌되어 있는 거를 지금부터 저랑 좀 깨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좀 깨는 걸로 합시다. 한번 보시면서요. 자, 제가 이거는 톡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린이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이 상승한 대부분의 종목들, 그 종목들의 대세 상승의 첫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그거는 모든 종목이 거의 99%의 종목들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때부터 대세 상승이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진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이는 종목들 거의 다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합니다. 자, 거기 우리 보시면 박셀바이오 작년에 엄청나게 그 이슈를 많이 일으켰던 종목이죠. 그 박셀바이오 역시 자 차트 한번 봐보세요. 그 차트 보시면 자 어디인가요? 그 최저점 10,000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랠리를 달려서 어디까지 갔나요? 최고 5만 원까지 갔었죠. 9만 원이죠, 9만 원. 얼마까지 갔지? 5만 원, 5만 원. 네, 5만 원, 5만 원. 네. 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자, 여기 우리 보시면 차트가 5일선이 녹색이고 빨간 선이 21선이에요. 그렇죠?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그 지점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거기 거래량 엄청나게 터진 거 보이시죠? 자,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오래 기었죠. 주식이 오래 기은 다음에 거의 최저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 순간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렇죠? 혹은 이때 터뜨리거나 아니면 살짝 지지해 준 다음에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박셀바이오는 굉장히 정직하게 터뜨렸죠. 그렇죠? 사실 저렇게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이런 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때 잡았으면 쭉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LNK 바이오예요. LNK 바이오도 엄청나게 대대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주춤하고 있지만 자, 그때도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게 최저점이 한 9,740원 정도였고 우리가 이제 5일선, 21선 돌파한 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거기 보시면 거래량 폭발한 게 나옵니다. 저 거래량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다는 거는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던 그 주가를 한 번에 뚫어버리는 거래량을 기관들이 터뜨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LNK 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와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공시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LNK 바이오 역시 차트상으로 봤을 때 5일선에서 21선 뚫은 다음부터 증가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 전에 많이 기면 기었을수록 좋죠. 그만큼 세력이 매집이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슬슬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돈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그만큼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시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 혹은 돌파, 지지, 그 다음에 상승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돌파, 지지했을 때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다. 자, 도박판에 제가 비유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왼쪽에 저기 타짜, 저기 파이낸스 타짜라고 써놨죠. 옆에 성수러버님, 페리에, 차신, 3D 특급 이렇게 다 나왔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들이랑 가끔 포카를 쳤어요. 이제 포카를 쳤을 때 제가 이제 평경장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경장을 해놨는데, 예. 차신이 저기 딱 보이죠. 차신도. 예. 차신이 약간 닮았는데 차신이 훨씬 잘생겼죠. 예. 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인데, 자, 저희 금융투자, 투자신탁, 사모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 자, 이런 사람들이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은 그 구역에선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그 왕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예, 주린이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판은 결국 호구 하나를 앉혀놓고 기관들이 현란한 손기술, 유상증자, 무상증자, 공매도,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의증권 부사채, 교환사채 이런 걸로 결국에는 진짜 주린이 앉혀놓고 저기 뭐 차신, 3D 특급, 페리에, 성수러버 이런 사람들이 그 판돈을 긁어모으는 도박판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가 돈을 따면 다른 사람들이 잃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A급 정보를 준다 주지 않는다? 안 준다.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식시장에 개미들을 많이 물리게 하고 난 다음에 빠져야 되거든요. 제가 좀 이따 그런 유명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그 이제 기관 전문가들, 예. 이베스트 증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증권사들 있죠. 너무 믿지 마세요. 예.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살펴볼 게 이제 챕터 1인데 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거래소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 우리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할 때 거래소 규정을 공부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없어요. 예, 예. 저도 안 그쵸. 했거든요. 네. 차신님 같은 전문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거래소에 대한 규정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주식 투자를 제가 10몇 년 전에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저도 거래소가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저는 그때 제가 아는 후배랑 쌈짓돈 모아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갔던 500만 원을 전부 다 날렸거든요. 네, 바로 날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관리 종목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환기 종목 이런 거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환기 종목이 뭔지도 투자가 들어가 있죠. 그쵸? 네, 그쵸? 네. 상폐되는 종목들 상폐 시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상폐 시즌에 상폐가 될 가능성 있는 종목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저도 고백하는데 상폐될 뻔한 주식을 몇 년 전에 투자해서 거기 거래 정지 당한 종목이 있어요. 저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래소의 규정은 여러분들한테 게임의 룰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에 갔어요. 근데 포카 룰을 몰라요. 근데 포카를 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림 맞추기 놀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짜한테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즉 기관들이나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런 규정을 알아놔야 됩니다. 자, 거래소의 규정들이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회사는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위험한 회사들에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소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줘요. 이번에 큰 공급 거래 계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표가 배임 횡령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자,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인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약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빅히트 그쵸? 우리가 빅히트 작년 10월 달에 이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자, 빅히트가 22만 5천 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히트가 그 무슨 그룹이었죠? BTS죠? BTS요. 네. 그 BTS가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팬들이 BTS가 뭐 상장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많이 투자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주린이였겠죠.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빅히트가 바닥으로 이제 계속 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주식 처음 했는데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왜냐면 제품들 샀을 때 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환불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일 팔면 30%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30만 원일 때 결혼자금 5천만 원으로 다 샀는데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투자의 룰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상패될 주식에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상패 시즌에는 상패될 종목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관리 종목에 편입될 종목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카톡방에도 항상 얘기하겠지만 그런 주식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리 종목 지정이랑 상패 기준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관리 종목들은 뭐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최근 연도에 30억 미만. 그러니까 매출이 30억 미만이다. 그러면 그 기업은 위험한 거예요. 그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물론 여러분들 바이오 회사들 우리 30억 안 되는데요 매출. 바이오 기업 그런 데도 많죠. 근데 관리 종목 안 가잖아요. 그건 왜죠? 기술 특례. 그렇죠. 차시님 정확히 아시죠. 기술 성장 특례라는 그 기준으로 들어온 그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회사들이 있어요. 코스닥에. 그 기업들은 이런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에 계속 사업 손실이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막 자본 잠식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본 잠식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자기 자본을 까먹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상패돼도 이상할 게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관리 종목에 갔다가 상패되는 거. 그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 종목 지정 후 자기 자본 50% 이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발생.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이제 계속 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장기 영업 손실. 그러니까 사업년도 동안, 4년간이죠. 일반적으로는. 사업년도에 영업 손실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이런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관리 종목 지정 후에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상폐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어떤 회사가 4년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잠식이나 자기 자본에 관련 내용들 나오니까 자본 잠식이 50%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관리 종목에 가고 그 다음 퇴출되는 건 언제예요? 최근 연말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시장을 말해요. 첫 번째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그 다음이 코스닥, 사람과 기술의 미래다.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넥스가 2013년도부터 들어온 그 적인데 이게 사실 코넥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만 이제 코넥스 시장에 있는 데들이 이제 코스닥에 펄이 될 가능성 있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란 뭐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있다. 이게 코스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코스닥은 원래는 이제 IT, 그다음에 BT, 그다음에 CT 이런 그 기업들 벤처 기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젊은 기업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코넥스 시장은 자본 시장을 위해서 이제 약간 모험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좀 더 코스닥보다 좀 덜 빡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뭐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 규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거래소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주의를 맞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보신 적 있죠? 그 투자 주의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주의를 받았는데도 이게 지금 더 심해요. 그러면은 투자 경고를 줘요. 누가 저기 뭘 펜을 좀 쓰셨나 봐요. 예. 네, 그거를 조금 네. 아, 저기 네, 아이가 낙서할 수 있죠? 예. 여기 연예인 본능 있으신 네. 분들은 다음에 7월달에 한번 출연해 주세요. 근데 사실 보면 옆에 찬식님, 특근님 계시는데 이제 최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분들이에요. 이런 남들 앞에 설 수 있고 강당에 서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속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거래소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회사는 투자주의다. 자, 그래서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되는 그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3일간 뭐 100% 상승했고, 혹은 5일간 60% 상승했거나, 혹은 5일간 45% 상승 또는 불건전 요건까지 합해서 엔드 조건. 그 다음에 15일간 100% 상승, 혹은 15일간 75% 상승 또는 엔드 불건전 요건. 그 다음에 15일간 투자주의 5회 엔드 75% 상승.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투자주의를 줘요. 근데 이런 조건을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거래소에서 투자주의 줬을 때 이런 이유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 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으면 좋으세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볼게요. 잠깐만요. 요거 파일 좀 봐야 되는데 파일 어떤 거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투자주의 관련 규정 좀 띄워주세요. 이거 위에 거야.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 들어서 잠깐만요. 예. 가장 위로.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주의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요 파일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라고 이제 했는데 대부분 투자주의 관련해서 제가 감을 잡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투자주의를 먹냐? 소수 지점이 거래에 집중됐다. 이거예요. 자, 소수 지점이 거래에 집중됐다.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그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주식과 관련된 지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증권사에 몇 개의 소수 지점의 거래가 집중됐다. 그거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주의를 준다. 자, 그 다음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소수의 계좌가 거래가 집중됐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볼게요. 세력들이 주가 올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계좌에 뭐 수십억 넣고 그거 가지고 올리고 있겠어요? 그 금감원이나 저기 검찰 우리 이제 잡아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좌를 분산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좌가 분산된 데에서 그 주식을 매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됐다. 이걸로 투자주의 먹는 데들은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그 거래소에서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 급변 종목.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력들이 언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나요? 장 시작 때랑 그 다음에 장 마감 때죠. 장 마감 때에 상한가 갔던 게 거의 하한가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얼마 떨어지는 건가요? 거의 60%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종가가 급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종가를 급변시킬 수 있는 거는 개미가 할 수 있나요? 나 종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요즘에 관심 종목 중에 하나니까 뭐 삼성 공조, 뭐 리더스 기술투자 나 종가에 그거 내 거 만주 다 팔면 30% 떨어질 거야. 안 되죠. 개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한계가 있죠. 한옥가 떨어뜨리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 그쵸. 사실상 개미들은 아무리 해도 뭉칠 방법이 없잖아요. 수많은 동학개미 운동이 그 동학개미들이 있어도 그 개미들이 다 뭉쳐가지고 종가에 우리 이거 올립시다. 이거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시장가로 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걸어놓고 사시거나 그 다음에 시장가로 사셔도 바로 한옥가 정도 위로 이렇게 사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주식에서 상승을 시키거나 하락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세력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급변한다 이상한 겁니다. 종가가 직전 가격 대비 갑자기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혹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의 5% 이상이 갑자기 터진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투자주의 먹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할 거면 여기 세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해라. 이 두 가지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상한가 잔량이 상위 종목이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주의 종목으로 삼는 게 사실은 거래소에서 지금까지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정말 오래 관찰한 그런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상한가 잔량이 많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개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자, 내가 이 종목을 상한가 만들었어요. 막 사가지고, 그쵸? 계좌들이 막, 매수 계좌들 들어와가지고 다 샀어요. 상한가 잔량했어요. 근데 이거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걔네들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을 일부러 많이 쌓아놔요. 자기들이 안 던지면 어차피 그거 유지될 거니까. 그러면 개미들이 거기에다가 더 얹어놓죠. 그쵸? 그러면 그거는 깨지지 않는 금액이 되니까 그걸 이제 상한가 잔량을 일부러 유지해놨다가 뭐 자기들이 매집이 덜 됐으면 쫙 한번 내려가지고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7% 올리면서 끝나고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상한가에서 갑자기 폭락한 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보통은 뭐 21%, 22%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요. 뭐 그런 경우. 그러면 다시 27%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상한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그건 위험한 거죠. 상따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따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 자,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나 순매도한 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2% 이상이다. 자, 여러분 5% 이상이면 굉장한 대주주인데 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주식들이에요. 특정 계좌에서 이 정도 들어온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 위에서 얘기했던 거에 그런 것들 뭐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자, 넘어가고 풍문 관여 과다.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 자, 당일 인터넷 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 이거 어디에 제일 많아요? 네이버 종목 게시판 가보면 재밌죠. 거기 보시면은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종목 게시판. 예전에 그 손오공 같은 주식 그 게시판 들어가면 그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손오공 그 원숭이가 막 떨어지는 거 막 그림 올려놓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세력들이 올릴 때 그 네이버 종목 게시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에 풍문 관여로 과다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보는 그 이제 주린이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경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1부터 5까지 어느 정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풍문 관여 과다 종목들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스팸 관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 관련된 모든 그 주식, 그런 것들 관할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 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스팸 관여 과다로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ELW, 뭐 소수 지점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는 종목들은 이제 투자주의 종목이 되는 거고, 투자 경고 종목의 지정 예고 요건에 해당되고 혹은 지정 해제됐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투자주의로 넘어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투자주의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서 투자주의 종목이 됐다. 자, 그러면 거래소의 경고 제도는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순으로 가는데 세력한테는 경고를 내린 거예요. 거래소한테. 거래소가. 야, 니네 세력 맞지? 니네 이 종목 세력이면 니네들 조심해. 우리 주시하고 있어. 이게 경고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야, 이거 세력 있을지 모르니까 니네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거래소의 규정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투자 주의 받은 것들, 종목들 나중에 제가 이건 보여드릴 거예요. 그 종목들이 투자 경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간 종목들 중에 몇 개의 종목은 투자 위험까지 가요. 그러면 투자 경고나 위험 규정도 대충 살펴보겠지만 투자 경고나 위험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거리는 충분히 있다 없다? 사실은 있다예요. 있다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고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투자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거래소 규정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력주, 정치주, 테마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테마주에서 투자 경고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투경이 언제 해제되나도 봐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이거. 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주의는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들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유로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경고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세력이 있을 확률이 높은 종목이구나.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린 투자주의를 받았다. 아, 너 세력이 있어.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투자주의 종목들 최근에 그 코스피 한번 볼까요? 제가 왼쪽에 표를 놔뒀죠?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다 여기 있죠. 그쵸? 대한전선 많이 올랐죠. 진원생명과 많이 올랐죠. 두산 EUB, 두산중공업, 한세MK. 한세MK는 우리 차신님 추천 종목. 맞죠? 네, 맞아요. 네. 아, 훌륭하세요. 이 세력 종목을 알고 잘 들어가신 거죠. 가온전선. 자, 이것도 오래전에부터, 그쵸? 대한전선. 자, 이런 종목들, 화순코퍼레이션, 넥스사이언스, 세화IMC, 동양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것도 차신, 네, 맞아요. 차신님 종목. 자, 이게 다 있잖아요. SKI테크놀러지. 이것도 보세요. 종가급변이 있었어요. 그쵸? 저거 좀 이따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언젠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 그 다음에
DCM도 종가 급변했죠. DCM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종가 급변일 거예요. 저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도 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웰바이트, 뭐 하이트론, 노르페인트, 노르홀딩스, 노르페인트 이런 데들 뭐예요? 저거 그 김건희 주로 엮였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그 주식에 그 와이프 되시는 분 주식 그 관련주로 엮인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는 근데 아시잖아요. 공시 나중에 나죠. 관련 없음, 그렇죠? 관련 없는데 그 테마주로 엮이면 올라가는 거죠. 쌍방울 많이 올랐었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까지도 받았었어요. 많이 올랐던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투자 주의를 먹은 종목들은 대부분 세력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드래그해서 네, 이쪽으로 화면 넘겨요. 네, 됐어요. 더블 클릭 위에 마우스 넘기세요. 마우스 이쪽으로. 잠시만요. 잠깐만. 여기서 더블 클릭.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코스닥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코스피였고, 코스피 보시면은 옵티시스, 그쵸? 많이 올랐죠. KG ETS, 오픈베이스 우리 기술 이거 다 정치주잖아요. 정치주들. 그 다음에 SJ, 넥스턴바이오도 보세요. 스팸 관여 가다 종목이다. 이때 다 상한가 갔잖아요, 그렇죠? 투경. 이게 우리 넥스턴바이오는 우리랑 되게 관련이 있는 종목이었죠. 우리가 되게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같이 입절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더 가긴 더 갔어요. 근데 엄청나게 흔들다 더 갔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이거 그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왔던 종목인데 더 갈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모험을 리스크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나온 거고 지금도 그 선택은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리스크 줄이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풍정밀, 종가 급변시켰죠. 이런 것들 보면은 반드시 차트 한번 열어봐야 돼요, 여러분. 종가 어떻게 했든지. 그 다음에 리기2가 투자 경고 지정 해제됐었죠. 자,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들. 오픈베이스 소수계좌 매수 관여했죠. 그렇죠? 뭐 이루온. 여러분들 정원 엔시스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렇죠? 동방선기. 그렇죠? 동방신기 아니에요. 동방선기. 예. 이거 이제 착각하셔가지고 좀 팬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조선 이것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 디지털조선은 저도 되게 안타까운 주식인데 이게 윤석열 주로 분류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있다가 갑자기 그 대변인이 그만두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재료가 소멸돼 버린 그런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주들은 기본적으로 로스 걸고 가셔야 돼요. 자동 로스를요. 자, 그다음에 카스 정치주죠. 그다음에 뭐 삼보산업, 신진 SM 다들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TJ 미디어가 한 2주 전인가요? 이게 골든 크로스 됐던 종목이라서 저도 이제 주목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 다음에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저것도. 그다음에 수성 이노베이션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디젠스도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웹스. 자, 여러분 웹스 많이 오른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세미시스코는 뒤에서 다룰 거예요, 저희가. 세미시스코 보면 또 재밌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주의 종목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넘어올게요. 투자 경고 종목은 이제 지정 예고를 해요. 그 다음에 투자 경고하기 전에 투경 지정될 거다. 이렇게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투경 먹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근데 결국에 투경 맥이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될 정도면 이미 그 주식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인 경우예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의 지정 요건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점심 먹고 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면제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 주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급등을 해서 뭐 100% 상승했다거나 당일 종가가 3일 전보다 100% 상승이거나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인데 그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고 5일 전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지수 상승률보다 5배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건 단기 급등으로 봐서 투자 경고를 내리겠다 이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까지 조건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투자 경고에 대해서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리 거래소가 지정을 예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이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투자 경고 종목은 또 매매 거래 정지까지도 돼요. 왜냐하면 아래 요건 충족하는 경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혹은 그리고 직접 매매 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면 매매 거래 정지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2일간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이면 거래 정지를 이 두 가지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올랐더니 바로 거래 정지 하루 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경우도 여러분 겪었을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 언제 지정 해제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투경을 해제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투경을 달고 계속 올릴 거냐는 누가 선택한다? 세력. 그렇죠. 세력이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투경과 상관없이 달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력 M&A계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 투경인데 제가 투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세력한테도 조심하고 우리 같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진짜 강한 세력은 투경은 오히려 자신들이 강한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훈장 같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종목들이 생기면 결국엔 투자 경고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 위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아까 투자 경고 종목이랑 투자 주의 종목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자, 투자 위험까지 산 종목은 생각보다 적다. 예. 자, 왜 적겠어요? 아무래도 너무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여기 이름 다 나오죠. 그렇죠? 투자 위험까지 갔던 거 어떤 거예요? 웹스, 세미시스코. 네, 세미시스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노루홀딩스, 노루페인투, 그다음에 넥스사이언스. 자, 여러분들 다 유명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투자 위험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에 한투우, 이것도 갔죠. 덕성, 애니능률. 자, 윤석열 대장주였죠. 그러니까 이 주식들이 다 간 거예요. 그다음 한투우, 덕성, 동방, 그다음에 셀젠텍, 박세바이오. 자, 동방도 유명하죠. 예, 동방. 이게 쿠팡 관련주였죠. 네, 맞아요. 예, 쿠팡 관련주였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 위험 종목은 투자 경고하고는 상관없이 투기가 계속된다고 거래소가 판단할 때 지정하는 가장 센 경고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 그냥 매매 거래 1일 정지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급등했어요. 그럼 1일간 매매를 더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위탁 증거금 100% 납부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신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용으로 살 수 없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신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지정 예고를 하고 지정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보시면서 아, 이게 이랬구나, 투자 위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까지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예상 질문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자, 성수러버.
그분이 직접 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예로, 예. 성수로버님이랑 얼굴 다르잖아요. 그쵸? 예. 자, 투자주의 받은 기업들은 세력이 다 있나요?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반반일 것 같아요. 네, 그쵸. 반반. 예. 그래서 지금 차신님 말씀하셨듯이 투자주의 받은 기업들 중에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이따 제가 그 전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기준을 잡아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시총 기준으로 사실 나누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높은 기업들은 그 작은 세력들이 핸들링이 불가능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투자주의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들이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투자주의에 세력이 꼭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이제 여러 가지 세력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 작전 세력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식식이라는 이제 우리 분이 이제 질문. 투경받은 종목들은 그럼 투경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해야 하나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경받은 종목들은 투경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만약에 진짜 이게 괜찮은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5% 이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투경 해제되지 않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위험까지 가는 종목이다. 그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주린이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피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국님. 투자 위험 간 종목들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네요. 뭐 이건 사실 맞습니다. 투자 위험 간 종목들은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투자 위험 간 종목들은 하락할 것만 남았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한번 실전 사례를 볼게요. 제가 요거를 서현탄메탈이라는 회사죠. 자, 서현탄메탈은 지금 사실은 윤석열 씨 관련 주로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차트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차트죠. 작년 2020년. 그래서 이것도 자, 저희 보시면 이제 21선, 5일선, 21선 통과해가지고 오른 때부터 이제 오른 건데, 자, 요것도 보시면 저기 뜨잖아요. 서현탄메탈 투자주의 2020년 8월 12일 날. 그 다음에 서현탄메탈 조회 공시 요구했어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현저한 시황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0월 23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니네 양심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걔네들이 양심이 있다. 우리는 사실 윤석열과 관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보시면 결국 투자주의 갔다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돼서 결국 투자 경고까지 먹어요. 그래서 저게 14,000원까지 결국에는 가죠. 7,340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4,000원까지 찍어요. 그러면은 참 얼마 오른 거예요? 2,000원에서 14,000원. 야, 많이 올랐죠? 7배. 그래서 대선주들은 자, 이제 대선주는 이제 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선주들은 조금 익절하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랠리 한 번 남았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랠리가 10% 올리고 끝나지 20% 올리고 끝나지 뭐 30% 올리고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나오실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 많이 목요일 날이었나요? 많이 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게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이제 내일 모레 아니죠, 화요일 날 이제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 그 선언 전에 나오시는 게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올려더라도 그건 여러분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잘못하면 지금 얼마 올랐어요? 아까 보시죠. 7배, 10배. 대선주들은 보통 7배, 10배 올라요. 그거는 매년, 그러니까 매 5년마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여러분들이 대선 시즌에 최소한 2년 전부터는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2020년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2020년 5년 후니까 2025년도에부터는 대선주를 주목하라. 그 전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넣어두면 돼요. 그렇죠? 대선주 중에서 재무나 이런 거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주식. 왜냐하면 잘못하면 상패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주식은 들어가도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언제다? 2025년도부터 여러분들 뭐 준비하셔야 된다?
대선주 준비하셔라. 뭐 2024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치고 올라가는 건 2025년도부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대선주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년 대선주 매 5년마다 하시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이지만 대통령 선거는 5년이죠.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선주들 정말 많이 올린 거예요. 이재명주. 그렇죠? 존칭은 생략할게요. 이재명주, 윤석열주. 그렇죠? 예전에 안철수주, 그다음에 문재인주. 다들 10배씩 갔어요.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그러면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10배 먹는 건가요? 10배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잘 들어가서 우리가 잘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거래소 뉴스 보세요. 서현탄메탈 매매거래 정지 예고하고 그래서 이거는 매매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는 추경 먹고도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가 2020년 11월 3일의 종가가 10월 30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왜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지 그 사유가 나오니까 요거랑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현탄펜탈 보면 화려하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A, B, C, D, E, F, G, H, I 얼마나 주의를 많이 먹었어요.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다? 높다. 그렇죠? 소수 지점, 소수 계좌에서 거래가 계속 집중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계좌에서 매매 관여를 많이 했다. 이런 데들은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다. 옆으로 길 때겠죠, 저 때들. 그리고 한 번씩 튈 때마다 저런 것들이 걸릴 수 있다.